월급 70만 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귀에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기다 TV입니다. 오늘 시작부터 월급 70만 원이라는 좀 충격적인 숫자를 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노인 돌봄 시스템의 아주 심각한 위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한 방문 요양보호사분의 증언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달은 통장에 70만 원만 찍혔어요. 누군가를 정성껏 돌보는 아주 귀한 일을 하고 받는 대가가 고작 이것뿐이라니 정말 믿기 힘든 현실이죠. 아니, 잠깐만요. 한 달 월급이 70만 원이라니요? 2024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월급이 200만 원이 훌쩍 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요양보호사님은 한 달에 70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한 구조에 있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딱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그 시간만큼만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돌보던 어르신의 건강이 나빠져서 요양시설에 들어가시거나 혹은 안타깝게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일은 그 순간 바로 끊기는 겁니다. 결국 수입 전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르신의 상황에만 달려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구조인 셈이죠. 와, 이건 단순히 월급이 적은 문제를 넘어서 언제 일이 끊길지 모른다는 그 고용 불안이 정말 엄청나겠네요. 혹시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이게 전부인가요? 전부라면 좋겠지만, 자,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지난 5년간 요양보호사분들이 어떤 고충 상담을 했는지 보여주는데요. 압도적으로 많은 게 뭔지 보이시나요? 바로 임금체불입니다. 무려 3천 건에 가까워요. 힘들게 일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돈조차 제때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하다 다치는 산업재해, 계약에도 없는 일을 시키는 부당 업무 지시, 심지어 성희롱과 폭언, 투캔까지. 정말 낮은 임금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었던 겁니다. 이런 통계 숫자만으로는 그 고통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14년이나 일하신 한 요양보호사분의 실제 경험담인데요. 알코올성 치매를 앓던 어르신이 일을 잘한다면서 몸을 만지려고 했다는 정말 끔찍한 경험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이 차가운 숫자 뒤에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픈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거죠. 듣다 보니 이건 그냥 운이 나빠서 겪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이 모든 문제를 만드는 어떤 구조적인, 제도적인 원인이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바로 장기 요양수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정부가 요양기관에 돈을 줄 때 딱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다음 어르신 댁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업무 일지를 쓰는 시간 같은 건 전부 무급 노동, 공짜 노동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정말 비극적인 악순환을 만드는데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첫째, 어르신 상황이 바뀌어서 일이 끊기죠. 둘째, 계약이 바로 끝나고 셋째, 요양보호사는 당장 수입이 0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뼈아픈 건 넷째,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경력이 전부 0으로 리셋된다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거죠. 다른 기관에 가서 새로 일을 구해도 그냥 신입이랑 똑같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경력을 오래 쌓으면 주는 장기 근속 장려금 같은 제도가 있어도 방문 요양 보호사한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인 거네요. 제도가 왜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꼭 지금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눈을 좀 돌려서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대안이 나오고는 있어요. 지금처럼 불안정한 시간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월급제를 하자. 경력도 한 기관에서만 인정하지 말고 업계 전체에서 통용되게 하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대안으로 통합 재가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통합 재가 서비스? 이게 뭐냐면요. 원래는 어르신 한 분한테 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가 다 필요하면 각각 다른 기관에서 다른 사람이 방문했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의 기관이 싹 다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여러 서비스를 묶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어르신 입장에서도 훨씬 체계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겠죠. A호스트는 해외에서는 이런 대안들이 이미 현실이 된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는 돌봄 노동은 여성의 일이라 가치가 낮다는 편견에 맞서서 소송까지 갔고 결국 정부가 임금을 올려줬어요. 독일은 아예 법으로 최소 근무 시간을 보장해서 필요할 때만 부르고 돈 주는 식의 0시간 계약을 막아버렸고요.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아예 지자체가 요양보호사를 월급 받는 공무원으로 직접 고용합니다. 돌봄은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와,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문제의 원인부터 국내외 해결책까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결국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직업의 처우 개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이 필수적인 돌봄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개인일까요? 시장일까요? 아니면 국가일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훗날 이분들은 또 누가 돌보게 될까요? 이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돌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당신의 귀에 더 많은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기다TV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주세요. 고맙습니다.